제17화 왕건 고려를 건국하다. 통일신라는 혈통이 신분을 결정하는 나라였습니다. 당대의 천재였던 최치원이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가서 빈공과에 합격했어도 신라에 돌아온 최치원은 육두품이었기에 출세는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라 말이 격동기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농민의 아들이며 지렁이 자식이라는 신화를 가진 견훤은 후백제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라의 왕자였다고는 하지만 부모도 없이 절이 승려로 지내다 천하를 떠돌던 궁예는 후 고구려의 왕이 되었습니다. 궁예의 가슴 속에는 마음의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이제까지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유모였다는 것, 자신을 구하려다 한쪽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욕구를 만들었습니다. 궁예가 신라 왕실에 대한 증오심을 미륵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승화시키려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억압된 증오는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7살 때 현관 앞 잔디밭에 앉아 길 건너편에 살던 여자아이와 나눴던 말을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진짜 부모님은 널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여자아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번개가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잡스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울면서 말이죠. 잡스에게는 양부모라는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란다. 하지만 궁예에게는 그런 양부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궁예는 부하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궁예는 권세를 얻었지만 항상 부하들을 의심하였습니다. 궁예는 먼저 신하들 가운데 가장 신망을 얻고 있는 왕건을 불러 다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그대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불러서 반란을 모의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 궁예의 갑작스런 질문에도 왕건의 얼굴빛은 태어나였습니다. 평온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궁예는 계속 다그쳤습니다. 그대는 나를 속이지 마라. 나는 능히 관심법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지금 내 정신을 집중시켜 그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겠도다. 궁예는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고 한참을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궁예가 가장 신임하던 친위 세력이었던 최응이 옆에 있다가 고의로 붓을 떨어뜨리고는 그것을 줍는 척하면서 왕건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군,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건은 태세를 전환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반을 계획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왕건의 이 말에 궁예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정직한 사람이구먼. 궁예는 얼굴을 부드럽게 하면서 금은으로 장식한 말 안장과 굴레를 왕건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대는 다시는 나를 속이려 하지 마라. 궁예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신하들의 절대 다수는 이미 마음으로 왕건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궁예도 알고 있었지만 왕건을 제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궁예도 왕건을 죽일 의사는 없었습니다. 단지 왕건을 시험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고 왕건을 자기 사람으로 확실하게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궁예가 진정 왕건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설령 거짓말이었을지라도 역모를 자백한 부하를 웃으면서 상까지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을 행동일 것입니다. 불안감에 빠져있는 궁예는 신하들에게 공포정치를 펼쳤지만 부하 가운데에서 왕건을 가장 신임하였습니다. 그런 왕건이 자신이 평소 빠져있는 관심법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소에 궁예는 왕건을 가리키며 내 장수들 중 누가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경험을 하였던 왕건은 궁예의 이런 관심법 놀이에서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궁예의 의심병은 점점 심각해지더니 915년 평소 직언을 하여 심기를 거슬리던 부인 강씨마저 궁예는 처형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고려사 홍유열전에는 사만이 분열된 이후 도둑대가 다투어 일어나자 궁예가 그들을 무찌르고 셋으로 나누어진 한반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하지만 2기가 넘도록 사만을 통일하지 못한 채 처자식을 죽이고 신하를 죽이는 잔악한 짓을 저질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후삼국 시대라는 혼란기를 종식시켜줄 수 있는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홍유, 배영경 등은 궁예가 집권한 지 24년이 지나도록 백성들이 염원하는 난세를 종식시키는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을 혁명의 원인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왕건은 홍유, 배영경, 신순경, 복지겸 등의 장수들에 의하여 왕위에 추대되어 궁예가 있는 궁궐로 진격하였습니다. 이미 대궐이 문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와 왕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나타나자 백성들은 환호하였습니다. 궁궐에 있다가 그 소리에 잠에서 깬 궁예는 사태를 직감하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변복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산골로 도망친 궁예는 결국 백성들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고 정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왕건은 궁예가 초기에 잠깐 사용하다 폐기한 후고구려라는 국호를 다시 내걸며 고구려 지역 호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호족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왕건의 꿈을 제시한 것입니다. 왕건은 칼을 겨누고 싸우던 후백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얻어 평화로운 세상을 빨리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 왕실은 경희왕을 죽이고 왕비를 욕보인 후백제의 견혼을 역적으로 보고 적개심이 컸으나 왕건은 항복한 후백제의 견혼을 극진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왕건이 항복한 견혼을 극진하게 모시고 상부라고 부른다는 소식이 신라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신라는 경주 주변만을 다스리며 명맥을 유지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선왕은 견훤이 왕건에게 규부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어서 고려에 항복하였습니다. 그 후 왕건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견훤과 함께 선산으로 진군하여 후백제군과 전투를 시작하였습니다. 신검은 후백제군이 밀리자 왕궁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지만 이미 왕궁도 고려군이 함락시켰고 결국 왕건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왕건은 투항한 견훤의 아들 신검에게도 벼슬을 주었습니다. 견훤은 자기 손으로 신검을 죽이지 못해 원통이 하다 화병이 나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왕건은 936년 후삼국을 다시 통일시킨 것입니다. 왕건의 통치가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한 지 4일 만에 궁궐을 경호하는 마군 장군 환선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환선길은 궁예는 물론 왕건의 측근이었습니다. 환선길의 아내가 당신 재주가 모자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아래에만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왕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4일 만에 어전회의 장소에 5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타나 왕건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은 혼비백산하였으나 왕건은 태어나였습니다. 짐이 비록 너희들의 힘으로 왕이 되었으나 이는 천명이 아니겠는가. 왕건이 지나치게 의연하자 환상길은 주변에 매복한 병사들이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화살이 날아올 것을 두려워하며 퇴각하였으나 추격한 근위병들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환성길이 처남인 웅주 성주인 이희남도 매형이 처형당하자 반란을 일으켰지만 반역죄로 조작거리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뒤이어 청조 출신의 임충길 등도 반란을 모의하였으나 복지겸의 첩범망에 걸려 처형되었습니다. 왕건은 권력을 장악했지만 백성들의 민심을 모두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무엇보다 민심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나자 궁예와 견훤과는 달리 조세를 낮추었습니다. 왕건은 신라가
후 삼국으로 분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중앙 귀족의 과도한 세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왕건은 백성들에게 조세를 거둘 때 마구잡이식이 아닌 일정한 법도에 따르도록 하라며 취민 유도를 강조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왕건은 평민 출신의 장군인 홍유 등의 추대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지만 호족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통일 이전부터 호족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혼인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고려 건국 초기에는 정주 유씨, 평산 유씨, 경주 김씨, 황주 황보씨, 광주 왕씨, 충주 유씨 등과 연합하기 위하여 그들의 딸을 왕후나 부인으로 맞아들였고 통일 무렵에는 의성 홍씨, 평산 박씨, 신천 강씨 등과도 혼인하여 왕건의 후비는 총 29명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왕건의 혼맥은 고려 초기 왕건이 정권 안정에 기여하는 장점과 더불어 아들대에 이르러서는 치열한 왕자들 간의 경쟁이 씨앗이 되었던 단점도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